이번 사연은 아무도 없는 오빠 집에서 친구들과 파티를 하고 정리도 하지 않고 간 신우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신우 편을 들며 며느리에게 되려 화를 내던 시어머니가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고 있다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5년차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아이는 아직 없어요. 개념 없는 신우 때문에 화가 나는 일이 참 많았어요. 시부모님은 신우가 아직 어려서 그런 것이라고 자꾸 이해하라 하는데 신우도 이제 30이 넘었거든요. 30이 넘은 사람이 아직 어려서 뭘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시부모님은 신우가 막내라서 그렇다는 말씀도 종종 하셨는데 이 남매 중에 둘째인 사람에게 막내라는 프레임을 씌워도 되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신우 자체가 싸가지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애가 못됐고 멍청한 건데 시부모님은 본인들 딸이 그런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혼자 조용히 멍청하면 상관없겠지만 멍청한 짓으로 주변에 폐를 끼치면 그건 큰 문제 아닐까요? 신혼 때 신우가 한동안 저희 집 근처에서 자취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신우는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친구들과 노는데 정신이 팔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남자를 많이 만나고 다니는 것 같았어요. 한 번은 저와 남편이 주말에 1박 2일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때 신우는 저희 집에서 하루 자고 가면 안 되겠냐고 묻더라고요. 신우는 원룸에서 살고 있었으니 좀 넓은 집에서 편안하게 쉬고 싶은가 보다고 생각하고 저는 허락했어요. 여행에서 돌아와 보니 신우는 없더라고요. 근데 집이 장난이 아니게 지저분했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냄비와 후라이팬이 올려져 있고 거기에는 음식 찌꺼기가 묻어 있었어요. 그릇과 접시는 왜 그렇게 많이 사용했는지 설거지통에는 온갖 그릇과 접시, 수저들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거실 바닥에 머리카락들이 뒹굴고 있고 너무 지저분했어요. 남편이 신우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 신우는 친구들을 불러 여러 친구들과 함께 저희 집에서 놀다가 잤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는데 남편은 저에게 방에 들어가서 쉬라고 하고는 자기가 집 정리를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집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방에 들어가서 편히 쉬고 있나요? 남편과 함께 집 정리를 했죠.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며 다시는 신우에게 집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했어요. 신우가 저희 집에 저나 남편이 있을 때 오는 경우에만 허락하자고 남편과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되지 않아 신우는 주말에 저희 집에 또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저희 부부가 여행 계획 같은 것도 없었고 주말에 집에서 쉬려고 했거든요. 신우는 주말에 자기가 저희 집에 와서 자고 갈 테니 저희에게 집을 비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신우에게 너 혼자 와서 자고 가는 것은 가능하다. 우리는 주말에 집에서 쉴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곧바로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했더군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남편과 함께 주말에 시댁에 와서 자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일 있냐고 물었더니 아무 일도 없대요. 신우가 저희 집에서 혼자 좀 쉬고 싶다 했으니 저희가 집을 비워주라는 것이었죠. 저는 지금 설거지하는 중이라 말하고 남편에게 전화기를 패스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전에 신우가 한 짓을 다 말했어요. 신우가 저희 집에서 잔다고 해놓고 친구들 불러서 놀다 자고 갔는데 집이 엉망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시어머니는 너희 둘이 집 치우는 거 1시간이면 충분하지 않았냐면서 신우가 취업 준비하느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텐데 그 정도는 할 수 있게 해주자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후에 저에게 다시 전화해서 네가 잘 말해봐라. 남매 간의 의가 상하면 안 된다.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전에 신우가 친구들과 와서 놀고 간 다음 날 남편이 집 정리하느라 많이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뜸 그걸 왜 네가 안 하고 남편을 시키니? 이러더라고요. 너무 황당했어요. 시어머니는 딸이 아들 집에 가서 어지럽히며 놀고 치우는 것은 며느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구나. 딱 이 생각만 들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아무튼 신우가 혼자 우리 집에 와서 자고 가는 것은 괜찮지만 우리 없을 때 신우가 와서 자고 가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끈질기게 저희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저희는 끝내 거부했죠. 이 일로 저는 남편을 조종해서 남편과 신우 사이를 틀어지게 만드는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를 만났을 때 새 식구가 잘 들어와야 가족들이 화합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신우가 우리 집에 친구들과 와서 파티를 할 수 있도록 저와 남편이 집을 비워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건지, 신우는 염치도 없지만 자기 기분 나쁘면 자기 엄마에게 고자질을 하고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에게 뭐라 하고 시아버지까지 신우 편에 서서 말씀을 하시니 내가 신우에게 좀 너무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바보들만 사는 나라에서는 정상인이 바보가 되는 것과 비슷한 거죠. 신우는 뭔가 알아보는 것도 하지 못해서 저에게 대신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검색하면 쉽게 나올 만한 것들을 저에게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제가 검색해서 알아봐 주면 막상 신우는 제가 알아본 다음 설명해 주는 것을 듣기 귀찮아 했습니다. 미친년. 신우는 열심히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취업이 안 된다고 불평만 하고 다녔어요. 제가 다니는 회사 거래처에서 일자리가 있다고 하길래 저는 거래처 사장님에게 신우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신우는 처음에는 그 회사에 잘 다니는 것 같더니 2달도 안 되어서 회사를 그만두었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신우는 저를 원망하더군요. 새언니가 연봉이 거의 최저시급 수준인 회사를 소개해 줬다. 나보고 그런 회사를 다니라고 할 수가 있는 거냐? 회사 사장님과 직원들도 다들 못된 사람들이었다. 신우는 시부모님에게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시부모님은 저에게 신우를 무시하는 거냐고 따지셨어요. 남편은 시부모님에게 신우가 성실하지 못해서 그런 것을 가지고 왜 며느리한테 뭐라고 하냐며 따졌지만 시부모님은 무조건 제가 신우를 무시한 것이라 하더군요. 나중에 거래처 직원에게 들은 얘기인데 신우는 그 회사를 다니면서 거의 매일 지각을 하고 직장 상사가 무슨 일을 시키면 자기가 할 일이 아니라고 하며 다른 직원 시키라고 했다네요. 그 회사 사장님은 저를 믿고 신우를 처음부터 정직원으로 채용하려 했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사장님은 처음부터 신우를 정직원으로 채용했으면 해고하기도 쉽지 않고 꽤 골치가 아팠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저는 거래처 사람들에게 미안해서 정말 혼났네요. 시부모님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넉넉한 분들이 아니라서 저희 남편이 신우에게 용돈을 주곤 했거든요. 남편이 대충 신우에게 얼마를 주는지 제가 알고 있었어요. 부모님과 오빠에게 받는 돈이 적지 않은데 신우는 저에게 자꾸 용돈이 필요하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처음 몇 번은 신우에게 돈을 붙여줬지만 점점 신우가 요구하는 돈의 액수가 커지더라고요. 더 이상은 신우에게 돈을 줄 수 없어서 신우에게 돈을 못 준다고 했어요. 바로 또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 얼마 안 되는 돈 주는 게 그렇게 아깝냐? 신우가 네 친동생이었으면 네가 그렇게 매몰차게 굴었겠냐? 너무한다. 시어머니의 이 말에 너무 화가 나서 내 남편이 신우에게 용돈으로 주는 돈도 적지 않다. 우리가 맞벌이를 하는데 남편 돈은 남편 혼자만의 돈이냐? 시어머니에게 따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하시더니 황급히 전화를 끊더라고요. 시부모님과 신우는 남편이 신우에게 용돈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모른다고 생각했나 봐요. 어떻게 그런 황당한 생각을 할 수가 있는지. 나중에 알고 보니 신우가 시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새언니가 용돈 좀 달라고 했더니 나를 사치 부리는 한심한 애라고 하면서 내 자존심을 짓밟았다. 이렇게 말하며 울고불고 했다고 합니다. 신우는 이런 식으로 저에게 누명을 씌우는 경우가 꽤나 있었어요. 신우 때문에 정말 짜증나는 것은 저희 집에서 물건이 자꾸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새로 사놓은 제 속옷도 없어지고 화장품도 없어지고 그랬는데 신우가 가져간 것이 뻔했죠. 속옷은 새 것들만 없어졌지만 화장품은 제가 쓰고 있는 것도 없어졌어요. 신우는 새언니 물건을 자기가 마음대로 가져다 써도 된다고 생각했나 봐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화가 나서 신우를 저희 집에 못 오게 했습니다.
신우가 저희 집에 온다고 전화가 오면 저희는 바쁘다는 핑계를 댔어요. 신우가 저희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저희 집에 오겠다고 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근데 평일 낮에 신우가 아무도 없는 저희 집에 왔다 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문구용품 모으는 것을 좋아하는데 제가 아끼던 펜이 몇 개 없어진 것을 보고 신우가 다녀간 것을 알게 되었죠. 남편이 신우에게 전화해서 아무도 없는 남의 집에 왜 마음대로 왔다 가냐고 언성을 높이며 말했는데 신우는 우리가 남이냐며 되려 성질을 부리더군요. 남편은 신우에게 소리를 지르다 말이 안 통하니 전화를 끊었어요.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또 올 줄 알았는데 안 오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현관문 비밀번호 바꾸는 법을 알려달라고 하더니 비밀번호를 바꿔놓았습니다. 남편은 자기 친구 엄마의 휴대폰 번호 뒷자리로 비밀번호를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자기 가족이 절대 알 수가 없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저는 시어머니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화가 난 목소리로 퇴근 후에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무슨 일 있냐고 물었더니 시어머니는 글쎄 와보면 안다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저는 퇴근하고 남편과 만나서 시댁으로 갔죠. 신우도 와 있더라고요. 신우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을 하셨어요. 신우는 저희가 없을 때 또 저희 집에 왔었다고 합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문이 안 열려서 신우는 너무 서운했다고 말했대요. 내가 오빠 집에도 마음대로 못 가는 거냐? 이러면서 시어머니를 붙잡고 대성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시아버지는 여자가 잘 들어와야 집안이 편안하다. 이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화가 나서 제가 자꾸 우리 집에 와서 도둑질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분명히 우리 없을 때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쟤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제멋대로 와서 새언니 물건 훔쳐가는데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언성을 높여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없어진 물건 제가 가져갔다는 증거 있어? 이러시더니 저를 보며 너는 신우가 집에 오는 게 그렇게 싫어서 신우한테 도둑 누명까지 씌우니? 이러셨습니다. 너무 황당했어요. 남편이 신우에게 네가 말해봐. 너 새언니 속옷이랑 화장품 같은 것들 안 가져갔어? 이렇게 말했더니 신우는 큰 소리로 울기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탄을 하시며 내가 아들 장가를 잘 보냈어야 하는 건데 아들이란 게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서 동생을 도둑으로 몰아가네. 이러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그럼 어머니 이거 한번 보세요. 하면서 핸드폰으로 홈 CCTV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시어머니는 보긴 뭘 보라고 이러냐면서 화만 내셨습니다. 남편은 제 핸드폰을 가져가서 거실 TV와 연동을 시켰어요. TV에서 신우가 제 화장품이랑 문구용품을 자기 핸드백에 넣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시부모님은 그저 놀란 표정만 짓고 계시고 신우는 울음을 그치고 멍한 표정으로 있더군요. 남편은 집에서 자꾸 물건이 없어지고 신우가 훔쳐간 것 같은데 물어보면 그런 적 없다고 잡아댈 게 뻔해서 홈 CCTV를 설치했다고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신우가 낮에 남자를 저희 집에 데리고 와서 둘이 한 짓이 담긴 영상도 있다고 했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어머님, 아버님은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자꾸 집안에 분란이 생긴다고 하셨죠? 도둑질이나 하고 남자나 밝히는 신우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거 이제 아시겠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시댁에서 나올 때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 남자 밝히는 거 어쩔 수 없지만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라도 제 도둑질하는 버릇은 고쳐놔야 돼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부모님과 신우 모두 멍한 표정으로 있더라고요. 다음날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돈으로 보상해 줄 테니 신고는 하지 말아달라고 애원을 하시더군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신우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도둑질하는 버릇 고쳐진다. 신우는 오빠네 집에 친구들과 함께 와서 파티를 하고 집을 지저분하게 만들어 놓고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다. 신우 같은 쓰레기 인성을 가진 사람 때문에 법이 있는 것이니 법대로 해야 한다. 이번에 용서하고 넘어가면 신우 못된 버릇 안 고쳐질 것이고 나중에 어머님과 아버님이 큰 고생을 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퇴근하고 남편과 얘기해보니 남편도 시어머니에게 저와 비슷한 얘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정말 신우를 경찰서에 신고할 생각인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하는 대로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신우가 저런 사람이 된 것은 시부모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는 신우가 소소한 사고만 치고 살았지만 저러다 큰 사고를 치면 시부모님은 어떻게 감당하려 하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남매가 어떻게 저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나중에 신우가 더 큰 사고 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신우를 경찰에 신고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